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외환시장을 거래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항상 이길 수 있는 비법,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다루는 영상이 아닙니다. 백전백승의 전략이나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치트키, 이런 무지개를 쫓고 계신다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 핵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꼼수 하나를 빨리 배워서 하루의 거래량이 5조 달러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아는 한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다 보셔도 안 믿으실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아, 이거는 음모론 아니냐? 무슨 소리냐?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제가 그러면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누가 움직이나? 외환시장에서는 누가 통화상을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할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주식처럼 대중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은 우리와 그들 싸움이에요.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은 이 가격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돈을 뺏어가는 거대한 개체와 싸우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자신의 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 싸움이 매일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은 적이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이게 누군지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적은 은행이에요. 세계적인 은행. 그러면 이 은행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도이체뱅크, 시티, JP모건 체이스, HSBC, 그리고 몇몇의 중국은행입니다. 은행끼리 서로 빌리고 빌려주고 거래를 하는 마켓이 있는데 이 인터뱅크 마켓이 가격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이 소수의 세계적인 은행들이 인터뱅크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이 누구냐면 이 은행들이 주전 선수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들이 가격을 움직이려면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다시 집어넣을 돈이 필요한데 이 돈으로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들한테 끊임없이 돈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계정에 있는 돈을 잃게 되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 돈들은 다시 큰 은행들한테 돌아가게 되고 그들이 우리 돈을 최후로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무서운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큰 은행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중에 속하면은 안 됩니다. 대중에 껴있으면은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데요. 존재감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레이더망을 잘 피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데 우리들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인 그런 정보는 아니고 집단의 돈이 어디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로 달러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60%는 매수를 하고 있고 40%는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걔네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유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주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가격 위에는 매수가 얼마나 있고 아래에는 매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현재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 갖고 있는 게 되겠죠.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그들은 결정을 하는데 쉬울 수밖에 없어요. 대중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은 다음에 가격을 반대쪽으로만 움직이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대중들의 돈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들한테
넘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이길 기회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마저 대부분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본 운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대중의 돈을 다 가져가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 돈마저도 가져가게 되는데 추가로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실전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뉴질랜드 달러, 일본 이엔을 봐볼 건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돈의 65%는 매수가 있고 35%는 매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매수 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 대중 쪽에 속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뉴질랜드 달러, 일본 이엔 2시간 차트입니다. 최근에 올라와 줬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우리는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은행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가주면서 우리를 흥분시켜 줍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가격은 반대쪽으로 나와주면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손절가를 미리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 트레이드를 벌써 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손절가를 집어넣지 않았지만 수동으로 내가 손절을 해가지고 아, 이 정도 졌으면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두 번째로는 이걸 지켜보면서 나는 아직도 믿음이 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라고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가격은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파도처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반등이 나와가지고 아까보다는 손해가 덜 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진 것을 인정을 하고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손해를 덜 볼지 아니면은 믿음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나갈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셨습니까? 가지고 있었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손해가 더 나면서 돈을 더 잃게 됐죠.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 사건의 시발점은 우리가 대중들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건 은행들이 공짜로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돈이 많던 적던 우리가 은행한테 넘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수익이 꽤 컸겠죠. 상황은 비슷합니다. 은행이 매도를 하고 우리 수익이 점점 늘어나겠고 그리고 가격이 파도처럼 출렁일 때 우리가 그때 팔았겠죠. 네, 그때 팔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물론 추천드리진 않지만 수익이 이 상황에서는 많이 났겠죠.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수익을 언제 챙겨야 되는지 모르거나 나쁜 자금 운용으로 좋은 상황을 혼자서 망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그들은 이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반대쪽까지도 돈을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간혹 대중들도 이기게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지기만 하면은 다들 떠나가겠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덤머니들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시장에 남아서 계속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이 덤머니들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돼요. 자존감도 조금 살려주고. 우리는 다 알죠? 우리가 차트에 마구 그림을 그리면서 분석을 했던 뉴스를 어디서 들었던지 아니면은 어디서 누가 조언을 해줬는데 그거를 따랐던지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돈을 크게 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쾌감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후로 돈을 뭐 3번이든 5번이든 연속으로 잃게 되더라도 전혀 상관을 안 해요. 전에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내가 저번에 한번 엄청 크게 그렇게 번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돈을 잃고 잃다 보니까 아, 이번 한 번은 그래도 벌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는 이것을 알아요. 은행도 이것을 알고요. 그들은 이렇게 덤머니들에게 적당히 해주면서 시장을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평생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덤머니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레이더망을 피해서 이기는지. 은행이랑 정면 승부를 해서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은행들이 이기게 해주는 그 소수 쪽에 속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대중들에 속해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쯤 되면은 의심을 하실 텐데 이런 일들은 이론에 불과하지 않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유로, 스위스 프랑 폭락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하나 드릴게요. 이 도구는 트레이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은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유로 스위스 프랑 폭락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래전에 스위스 국립은행이 스위스 프랑은 1.2 유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페그라고 하는데 코인 시장으로 따지면은 USDT 테더는 1달러랑 같다, 패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유로 스위스 프랑 차트 1.2 가격에 가로선이 하나 딱 크게 그려져 있고 은행은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다 같이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는 우리는 자신만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돼요. 은행이 나와서 장담을 했는데 무조건 번다.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모두 매수를 합니다. 가격은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방향은 두 개뿐이고 이 아래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위로 가겠네. 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죠. 이 당시에 70대 1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한 명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 한 명당 반대에는 70명이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걱정할 거는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이제 얼마 벌 수가 있느냐 그거였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태 제가 영상에서 말한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은행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돈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은행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를 위해서 쌓아놨네 하면서 이제 기회로 봤을까요? 절대로 공짜 돈을 그냥 줄 일이 없죠.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패깅만 망쳐놓으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폭락을 했어요. 패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단순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절제된 표현이에요. 차트를 같이 보시죠. 유로 스위스프랑 일봉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은 조그만 폭을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패깅 때문에 유로랑 프랑은 큰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패깅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쯤 부분인데 여기서 패깅된 가격을 테스트를 여러 번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속 반등을 해주면서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한 자신감이 생겼죠. 1점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0대 1 매수가 생긴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이 패깅에 영향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수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 여럿이 모이면은 스위스 국립은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지도 당연히 모르죠. 은행들은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나서 패깅이 사라지게 되죠. 하루에 2200핍이나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하루 만에 화폐 가치가 퍼센트로 치면은 19%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손절가 주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주문들이 제 할 일을 못해요.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계좌가 단순히 0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가면서 오히려 거래소한테 돈을 물어줘야 돼요. 외환시장이라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약간 회복을 해줬지만 이 피해가 벌써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인들만 잃은 게 아니에요. 이 폭락이 왔을 때 플랫폼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플랫폼들도 망해가지고 긴급 구제가 이뤄졌어요. 이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서는 미국인들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더 이상 매매를 못하게. 이게 모두 다 이 날, 이 거래 하나 때문에 이뤄진 거예요. 여기서 만약, 재밌는 스토리인데, 하지만 이런 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일들은 주식, 코인, 은 시장 등 여러 시장에서 많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IG 클라이언트 센티멘트 리포트라는 것인데, 센티멘트는 감정을 뜻합니다.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감정 리포트인데, 아마 공포지수, 탐욕지수, 이런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는 어떠한지 이런 거를 지수로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어느 쪽에 더 쏠려 있는지 그거를 이제 수치로 보여준 거예요. 이 IG라는 회사는 영국에서 많은 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매수 쪽이 많은지 매도 쪽이 많은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는 현재 가격이랑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차트로 보여줍니다. 예시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고 계시는 빨간색 선은 매도의 수, 파란색은 매수의 수를 나타냅니다. 매수와 매도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위에를 보시면은 매수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면은 이때도 거리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매도가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더 아래로 가면서 매도가 매수보다 훨씬 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매수가 셌을 때, 매도가 셌을 때 그 위치를 보면은 가격이랑 완전히 반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차트의 왼쪽을 봐보도록 할게요. 매도가 점점 사라지면서 매수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매수 쪽에 점점 더 몰리면서 매수가 더 많아지자 은행은 문제없어. 가격을 더 내려줄게. 그리고 내려갈 때마다 너네 돈을 뺏어올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방향을 안 바꾼다. 라고 가격을 점점 더 낮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수가 한번 확 꺾이죠. 그제서야 이제 방향이 바뀌면서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매수에서 매도 쪽으로 이제 마음을 바꾸니까 그제서야 방향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는 읽기 쉬운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이런 현상은 다른 차트들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달러가 들어간 차트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달러가 들어간 통화상은 세계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여태 IG 센티먼트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웹사이트에 가셔서 유로 달러, 파운드 달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혼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컨셉은 비슷합니다. 차트를 이제 같이 하루 종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 내셔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나는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저희 답변은 완벽하진 않아요. 많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피해야 되는 점들 혹은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쁜 정원을 가꾸고 싶은데 그 땅에는 잡초들이 많아요. 잡초들을 없애기 전까지 꽃들이 자랄 수가 없겠죠.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계좌를 불리고 싶다. 뭐 돈을 벌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잘못하는 점들을 모르고 이제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점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돈을 벌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먼저 첫째, 대중들을 피하라. 대중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대부분 틀리기가 쉽고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 껴있으면은 목표물이 되기 쉽다라고 봐봤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더망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르게 감추어야 되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하려면은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남들이 쓰는 보조지표를 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점은 남들이 다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 똑같은 도구를 쓰기 때문에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중대한 레벨이나 저항선을 향해서 서서히 올라갈 때 탈출하는 시점, 브레이크아웃이나 전환점을 매매하려고 목 빠지게 기다리시나요? 근데 이거 아세요? 남들도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기 있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1번이랑 약간 비슷한데 인기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제가 달러는 인기가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있는 종목은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만약에 달러 들어간 종목을 매매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매매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어차피 미국 달러 말고 다른 종목들 많기 때문에 굳이 인기 있는 그런 대중들이 많은 달러 차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피해야 되는 점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대신 이것을 하세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트레이딩 방법을. 맨날 거래하는 유로, 달러, 달러 들어가는 화폐상만 이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도 찾아보시고 뭐 그렇다고 가셔가지고 멕시칸 페소 그런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괜찮은 거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로 파운드, 파운드 엔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거 추세가 잘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거래를 해보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남들이 다 하는 선으로 뭐 삼각형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좋은 보조 지표들 많아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은 안 좋기는 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을 테스팅을 해보면서 써봤기 때문에 아는데 쓸만한 지표를 찾았는데 여기다가 적절한 시간대나 세팅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금보다 귀해요. 이제는 자금 운용을 어떻게 잘 하는지 아셔야 돼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알고 새로운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좋은 보조 지표들을 찾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이 되지가 않으면은 다 아무 쓸모가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금 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계속 까먹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느 정도 되면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바위처럼 단단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즉각적인 만족감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는 버튼 하나만 눌러가지고 사라지는 해결책은 아쉽게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 시장에서 이 게임을 이기려면은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저는 남들이 쓰지 않는 그런 새로운 트레이딩 방법을 이미 찾았어요. 지표들도 다 테스팅을 해봤고 자금 관리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만의 계획이 있고 그거를 계속 여태까지 잘 따르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답은 제 채널에서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쉽게 제가 조금씩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성공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도구들도 제가 하나씩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처럼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들의 목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굉장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에서 가치를 느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